안녕하세요. 운명타로의 제이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제자리라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연인지 아니면 악연인지 오늘 그 실체를 카드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카드를 보시고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에게 빠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따스함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면서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를 보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명치가 답답하거나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나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립된 상태예요.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게 보여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피곤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눈치가 보이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 가식적으로 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두고 주변에서는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멘탈이 약해. 마음이 유리 같아 생각하면서 자책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아주 강한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 방어 기제인 거예요. 살기 위한 가시지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두 번째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대운의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확장의 기운이 넘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성장도,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방어적인 가시 때문에 이 좋은 에너지를 오로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패를 만드는 데 다 써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할 기회나 인연이나 흐름들이 가시로 인해 다 튕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딱 보고 제가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인연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시돋게 만들었을까요?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랑이라고 믿고 마음을 다 줬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심을 건넸던 그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었는데 누굴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실 수 있거든요. 원래 힘든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사람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야 하고 스스로를 먼저 자책하지 타인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리딩은 누군가를 억지로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가려왔던 그 자책이라는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리딩을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내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갔던 그런 관계는 없었는지 마음 편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음, 여기 카드들을 쭉 보면 이 관계가 왜 좋아 보이는 덫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창 잘 나가려고 할 때, 또는 재능이나 가치가 반짝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의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연이에요. 처음엔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척 하다가 점점 여러분의 재능과 성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두르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한테 너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야를 가로막았을 거예요. 음, 더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었어 라는 그 선한 마음에서 오히려 상대를 지지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힘들면 옆에 있어주면서 헌신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악용했던 거죠.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와 운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척, 함께 성장하는 척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남은 건 상처가 가득한 여러분 마음뿐이었어요. 상대는 이미 여러분의 에너지를 발판 삼아 자기 것만 챙겨서 떠났거나 혹은 아직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해서 지금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또는 그저 이유 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을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이 사람은 다 잘 되겠지 하고 뻔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아픔을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순수한 위로나 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한 거예요. 음, 그렇게 점점 너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자기 세계에 묶어두고 휘둘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게 상처뿐이었던 거죠. 이 일로 지금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분노까지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분노는 폭발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아파서 마주하기 힘든 진짜 감정들이 모여서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웃으면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따뜻한 관계를 원했던 건데, 눈 떠보니까 현실은 좌절감, 슬픔, 무너진 자존감 뿐이었던 거죠. 이게 모든 카드를 하나씩 보면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그 가여운 마음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여러분을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카드로 여러분이 이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금 운명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세세하게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냥 추상적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꼼꼼히 리딩해 드릴게요. 이 운명의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그 에너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에너지는 화성이에요. 거기에 양자리도 같이 나왔어요. 그동안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세우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시가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운 이 방어 기제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게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진정한 보호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먼저 수용해 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화성이 양자리에 있다라는 건 천천히 조금씩 이게 아니라 단칼에 끊어내야 하는 그 에너지를 의미해요. 여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끊어내라는 건 사람, 인간관계를 끊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운을 막고 튕겨내는 그 고립과 자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이 악연의 고리를 끊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자아를 깨워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나쁘지 않아. 크게 불편한 건 없어. 난 무언가를 깨닫고 행동하는 게 지금은 너무 귀찮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고, 그래야 한다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힘을 믿고 나를 괴롭히는 그 기억을 힘껏 뿌리치면 여러분의 운의 기운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야겠다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어떤 공부가 하고 싶었거나 작게 배우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으로 어디 한번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나요? 지금처럼 쭉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악연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내가 인지하고 나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은 순간 여러분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장, 이동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여러분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공부를 위한 새로운 스터디 그런 가입도 괜찮고요. 커뮤니티 활동도 좋고, 모임이라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여행을 못 다니셨다면 이번을 기회 삼아서 해외여행 꼭 아니어도 되거든요. 정말 가까운 곳도 괜찮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음, 바다를 좋아하신다면 산으로 가보는 걸 추천하고요. 등산을 좋아하시면 한번 수상스키 타러 가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고요한 배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고요. 생각지 못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기운과 이 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요, 내 안에서 불태우고 일어나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시금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재물운도, 그리고 인복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시에서 벗어나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라고 우주가,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의 수호천사가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운명타로의 제이였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에게 빠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따스함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은 정말 성실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작은 기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정말 따스한 봄의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이 두 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과부하 상태인 것 같아요. 카드가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긴 거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이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투나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도 배우고자 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너를 위한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음. 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약이 되는 말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말들의 이면에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질투가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래, 나를 위한 이야기야." 하면서 그걸 무리하게 또 삼키고 계신 거죠. 음. 그렇게 주변에서 다그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오니까 지금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이 괜히 자꾸 불안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번아웃이 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럼 상대는 도대체 왜 여러분의 이 순수한 봄 같은 기운을 자꾸만 시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관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혹은 동료, 내 주변에 사랑이라 믿고 가까이 두었던 모든 관계 속에서 찾아봐야 하거든요. 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왜 악연이야? 그냥 '내가 부족해서 힘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은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채찍질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손길을 나를 지탱해 주는 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누구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딩을 들어보시면서 내 운명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앗아간 그런 관계가 없었는지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상대의 카드를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옆에서 나는 너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강력한 프레임을 씌우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제감이라고 하죠. 이 통제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조언하고 있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면서 자아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알고 인생을 여행하듯 즐기는 빛나는 영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하면서 이전의 나를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처음 다정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래,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이렇게 쓴 조언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처음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가 가짜 보호를 자처할 때 여러분은 점점 말라가면서 나를 위한 말이야 하면서 그 말들이 독인 줄 모르고 계속 약인 줄 알고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냐에 따라서 내 운이 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은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이 막히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재물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어나야 하는 인복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단절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 악연은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운을 다시 제대로 끌어오는 방법을 세세하게 볼게요. 내 삶의 에너지와 기운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기운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행성과 별자리 카드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고 하우스 카드로 어디서 이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두 개의 카드가 말해주는 건 더 이상 사람들의 말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동안 챙기지 못한 내 마음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해요. 나를 위해 좋은 것도 입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을 챙기지 말고 나를 대접해야 한다고 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멈춘 운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그런 망가진 기운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감각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한 말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이미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속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진다거나 은근하게 두통이 온다거나 이런 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자리나 내 몸이 거부하는 건 돌아서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에는 아, 이 사람 참 자기 편한 대로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오로지 내 몸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운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챙기고 아끼다 보면요. 이런 악연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봄의 기운을 타고난 여러분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요. 나를 대접해주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게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운명 타로의 제이였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에게 빠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따스함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처음 보고 느껴진 건 빛의 에너지였어요. 여러분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고 창의력, 추진력도 높아서 어디를 가든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믿고 따른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리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몇몇 사람들이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말로는 진짜 너밖에 없다, 든든하다, 이 일은 너 아니면 아무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속마음은 본인들이 져야 할 짐을 여러분에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은 태생이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나서서 이끌어 줄 때 에너지가 생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대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빛은 확장의 힘을 가졌는데 이 에너지를 여러분이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 너무 밝게 비추거나 아니면 빛을 내어주는데 그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가져가야 할 여러분의 운이나 에너지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빛은 나눌수록 커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요. 나를 이 빛으로 태워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대로 된 운의 활용이라면 사실 이런 이 기운으로 인복이 넘쳐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토록 따뜻한 여러분의 기운을 왜 주변에서는 자꾸만 꺼트리려고 하는 걸까요? 음, 여러분, 이 관계는 가족 혹은 동료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관계가 사실 본인이 마땅히 져야 할 짐까지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마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운 건데? 그래도 나름 나를 인정해 줬는데? 그저 힘든 건 내가 아직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걸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정도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 영상에 닿은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주파수가 맞닿은 거고, 운명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주해야 하는 시점에 온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누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리딩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이런 관계가 나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상대는 사실 지금 인생의 한 주기가 완전히 끝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지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기를 위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지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정지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 당혹감이라고 나와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아서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위축된다고 해요. 지금 뭐를 해도 안 되는 게 느껴지고 본인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대의 상황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시기구나.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도 이런 시기가 지나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은 그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돕고요.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을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사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도우면서 느끼는 감정이 뿌듯함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심이라고 보여요. 음, 이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수치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익히 아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관계 심리로 보는 내면의 수치심이에요. 내면에서는 이미 여러분도 느꼈던 거예요. 나에게 기대고 나에게 순수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 자존감을 은근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를요. 여러분은 잘못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 관계의 구조 자체가 자꾸 나를 아래로 두는 것 같아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날수록 상대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들 거고요. 여러분이 깨닫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늪에 결국 갇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주파수가 다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서 운의 기운을 되찾아야겠죠. 그 방법을 한번 카드로 알아볼게요. 내 삶의 에너지와 기운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기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성 카드로는 수성, 별자리로는 처녀자리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마음이 아니고요. 바로 차가운 지성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던진 그 책임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그저 회피하려는 그들의 몫인지 냉정하게 가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보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12하우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모두를 비추던 여러분의 그 빛을 잠시 꺼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한 공간으로 숨어야 해요. 이게 외롭고 고독하게 나를 가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속 깊이 엉망이 된 나의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돌볼 때 아기를 가지고 기대던 사람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최고의 공격이고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후로는 당분간은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계획이나 생각, 감정을 웬만하면 공유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정돈될 수 있거든요. 일상이 정돈돼야지 여러분 마음에도 서서히 평화가 깃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했던 좋은 기운들, 행운들, 복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빛의 에너지를 가졌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밤을 만드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밝은 그날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운을 보태겠습니다. 그럼 운명타로의 제이였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